일론 머스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내년 초반 됐을 때 AI 초지능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중요한 건 머스크는 뭘 갖고 있죠? XAI라는 거죠. XAI라고 그 AI 인공지능 하는 회사. 얘네들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언어 모델이 구로크 GROK라고 구로크 버전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구로크 3.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3.5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아마도 더 자신감 있게 딴 데랑 대비했을 때 좀 차별화 느끼게끔 만들려고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상황도 이제는 AI의 경쟁에 확실히 머스크가 뛰어들었고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 시장에 대한 전망에도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본 다녀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어딘지 딱 맞추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쿄에는 비행기표가 없길래 오사카로 다녀왔거든요. 네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일본 경기 안 좋대요? 그러니까요. 트렌드가 다 비슷한가 봐요. 저는 진짜 네. 놀란 게 그 오사카 우메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관광객분들이 남바 지역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메다 지역에 한 그 쇼핑 그 백화점 센터. 있죠. 뭐 4대 백화점 쇼핑 이게 한 4-5개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집중되는 거죠. 클러스터처럼. 예. 그래서 저는 거기 돌다가 발등에 피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아, 누가 이렇게 일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와, 일본은 여기 이 쇼핑센터가 다 먹여 살리는구나. 심지어 우리나라는 사실 쇼핑센터 안에서 백화점 쇼핑 많이들 요새 안 하잖아요. 그쵸. 좀 줄어들어서. 예. 근데 거기 현지에서 줄 서서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줄 많이 서서 다녀왔습니다. 잘 릴렉스하고 오셨네. 릴렉스 아니고 거의 극기 훈련 수준으로 극기 훈련 다녀왔어요. 수준.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단은 본부장님, 네네.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미국에서 핵시설 공격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네네. 지금 거의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의회 통과, 의회 그렇죠. 승인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란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자기 나라가 봉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하겠죠. 네, 했어요. 그 당연히 나라가 맞았는데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네, 뭔가 실제 퍼포먼스가? 이제 액션을 그렇게 취하느냐는 것은 지켜봐야 될 요인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다 힘든 거죠. 유가는 뭐 90불, 100불 그 이상 가는 것이 뭐 일시적이라도 불가피할 것 같으니까. 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뭐 이렇게 공격하기 직후 또는 직전에도 네.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그 관련되는 그 해상 운송하는데 그 운영할 때 그 보험료 있잖아요. 네. 보험료는 취소했어요. 보험료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험료 프리미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 액션을 하는 건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호르무즈 해협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아마 이 대통령도 아마 그 이번에 나토 회담 가는 것도 취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나토 회담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호주 다 같이 만나자고 또 아, 그래요? 외신을 떴어요. 여기 또 트럼프는 오라 그러는데 또 안 가기라는 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건 또 둘째 문제고. 어떤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되면은 그 중동의 원유에 의존을 많이 하는 국가가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어딜까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제일 크다면서요. 중국은 수입의 한 70%? 네. 80% 절대 규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을 해서 그 미국이 지금 중동한테 야 호르무즈 해협까지 우리가 쳤다 해서 이렇게 봉쇄하면 다 죽자는 거야. 지금 외교적으로 좀 끼어들어봐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연계되는 것이 이제 아마 중국하고 이제 상호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 자체의 그 이해관계도 너무나 많이 달려 있고 네. 미국하고 뭐 사바사바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외교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요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중재나 또 기타 나라들의 뭐 그런 자제 같은 것이 통하지 않으면 한번 봉쇄할 수도 있겠죠. 역사적인 게 될 수 있겠고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 특히 중국 그 중국이 실패하면은 일파만파돼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이슈도 아주 골때려지는 거고 그러면은 2년 3년 전에 어디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전에 한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한 90불 정도 90불 그 당시였는데 이게 130불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갔어요 90불로. 네. 그러다가 2, 3개월 뒤에 이게 장기화되니까 그러니까 130불 갔다가
한 2개월 만에 90불 내려갔다가 또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120불 갔다가 결국은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수그러들었거든요. 장기화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그런 전례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또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3,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외교적 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원래 월요일, 금요일은 늦잠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일정 때문에 덜 들어오시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네네.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뭐 한 2주 정도 좀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서로 네, 이렇게 분사도 그렇죠. 대치 있다가 좀 휴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조금 다르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까지 가세를 했고 예, 공격을 미국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한다 만다 지금 그러고 네, 있으니까 위기의 강도는 작년 4월보다는 다르죠. 더 강해진 거예요. 근데 또 그렇죠? 거꾸로 긴장감의 경계감의 극단은 또 극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일이 아예 또 극단적으로 더 그렇죠. 확대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은 단기로 끝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보름 20일 끝나고 나서 다시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20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002년 2월 24일부터 2002년 2022년 네. 2022년 2월 24일부터 해가지고 한 5월까지는 그야말로 변동이었어요. 네. 유가가 130불 한 첫 주에 130불 치고 나서 결국은 그 고점을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있었다는 것 측면에서 지금은 작년 4월하고 달리 이거를 만약에 호르무즈 그것까지 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와 비슷한 레벨이나 흐름으로 갈 소지가 생기는 거고 막판에 그렇게 안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작년 4월 달처럼 한 보름 정도의 이펙트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에서는 그 우려 걱정, 리스크 세석 때문에 오늘 미국이나 한국,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먼저 선빵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의 그 선물 시장 보면서 한국의 시장도 아침하고 오후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가세를 하면서 네네. 일이 이제 뭐 이렇게 되다가 정말 결론을 확 맞이하면서 이란이 결국에는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몰릴 때까지 수세에 몰린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을 지금 벌일지 모르는. 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장인이 어저께 이후부터 보는데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수단, 그러니까 라스트 리조트라는 거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건데 그걸 초반에 써버리면은 네. 오히려 쓴다 하더라도 협상의 키로 남겨둬야 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안 쓰고 질질 끌거나 뭐 할 것처럼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걔네들도 러시아나 중국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한번 써. 뭐 진짜 한번 그러면 그냥 끝판 나자 이렇게 해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되거나 아니면 결판이 나야 되는 건데 이게 지리멸렬하게 가면은 또 헷갈리는 거죠. 근데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 이제 그 타코라는 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질질 끄는 걸로 해서는 아마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하고 스스로 타협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이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2주 시간 줬잖아요. Within 2 weeks. 그러니까 자기나 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하더라도 미국 기지를 중동에 있는 게 한 4만 명이 여러 군데 흐트러져 있는데 여러 나라에 거기를 쳐가지고 호르무즈까지 안 가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완전히 큰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스트 리조트를 만약에 이란이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란의 그 현재 정부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 전황이나 아니면 시츄에이션이 극단으로 빨리 가면은 극전환되는 거거든요. 지지부진한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재미없다. 그쵸.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도 좀 오르긴 했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일시적으로나마 주가가 되돌리거나 좀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유가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열린 결말로 지금 그렇죠. 맞아요. 과거처럼 얼마나까지 더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 과거 수 사례가 이제 작년 이제 3년 전에 130불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90불에서 130불 갔다가 내려온 것이
23년도 2월달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난 거고 그 완전히 자리 잡혀갖고 가는 데 있어서는 장기화가 이제는 고착화됐으니까 그걸 받아들여라고 하고 업체들이 이제 증산한다 하고 뭐 대책 나누고 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렸거든요. 4, 5개월 걸려서 유가가 그 전에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치러야 되겠죠. 보험료가 됐던 유가가 됐던 어떤 나라를 갔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간에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네. 실제 임팩트는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수입하는 네. 원유량의 과거에 5, 60년 전에는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수입량에. 그게 1970년대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 수입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하는 물량의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자기네 쉐일이건 아니 캐나다건 다른 데서 백업을 하면은 몇 개월 뒤에 미국 시츄에이션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험악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네.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주 일파만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걱정인 거죠. 이런 지정학적 문제가 확대되면은 그러면 이런 전례를 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또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죠? 관세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까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가느냐가 더 중요해서 이게 시내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게 더 이슈지. 요거 호르무즈 이거 이슈가 미국의 실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그게 일파만파로 있는 이슈는 생각보다는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이란, 핵, 뭐 미국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게 원유가 또 네. 들어가면서 또 중국 거기다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네. 미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한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미국한테 또 적용이 될지 미국은 여기서 순순히 또 트럼프는 물러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본인이 이득이 될 만한 걸 얻어야 이거를 끝낼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랑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FOMC 이후에 주말 사이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네, 7월에도 예.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네네. 이제 그분은 왜 갑자기 그렇게 또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 얘기를 한 걸까요? 그 FOMC 미팅에서 액션이 표면적으로 점도표도 변화가 없고 다 네.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뭐 빨리 안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죠. 뭐요?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11명 중에서 8명 맞아요. 두 네. 차례 인하할 수 있다. 두 차례 인하하면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7명 못지않은 숫자가 금리가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의견이 바뀌었다. 항상 뭐든지 이슈가요. 네. 이게 정점으로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금리 인하 2번은 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한편은 안 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오늘같이 유가가 막 난리 나고 하면 금리나 못 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극적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역할이 높아지면 미국이 중국한테 리워드 칭찬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관세도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웃긴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긴 하고 그 인플레도 높아지긴 했는데 네. 3개월 전보다 중요한 건 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방향은 개선이에요. 방향은 개선됐다. 다 알고 있잖아요. 올해 GDP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최근에 우리가 몰랐던 거 알지? 그러니까 GDP는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진다. 내후년 더 좋아진다. 네. PC도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고 내후년 좋아진다. 네.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속도만 이슈였던 건데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변수만 조금 트리거 되면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이게 또 여기다 또 유가 얘기가 갑자기 퍽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유가 얘기도 이게 이제는 쳤잖아요. 네. 이게 용납 안 하겠다 이란을 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완전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완전 실패라고는 얘기 안 나오죠. 네. 그럼 어쨌든 이란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협상에 나오지 않고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 호르무즈로 해협한 봉쇄안들 그걸 언제까지 봉쇄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랑 달리 봉쇄는 자기 나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멘과 봉쇄할 수 있겠지. 근데 딴 나라가 그거를 어떻게 할까?
중동의 다른 나라가 옛날처럼 뭐 옛날에 그 헤즈볼라 뭐 저기 여러 가지 시아트 저기 있고 뭐 또 뭡니까 후티 반군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자기네 편이었잖아요. 네. 편들이 다 개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을 도와주고 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쉐일 업체라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길게 끌면 말이죠. 이란이 방법이 없어요. 길게 끄면 지금 피해받는 게 이란과 또 다 이란을- 피해봤죠. 대한민국 피해받고 중국 네. 다 피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특히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 저쪽에서 항복하거나 아니면 컴프로마이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다만 이것이 진짜 하루 이틀 될 것인지 2주가 될지 아니면 3년 전처럼 이게 한 3, 4개월, 5개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틸 수 있는 게 이란이 아니 만약에 봉쇄하면 자기네도 못 파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3개월 버티면은 그 저기 쉐일 증산하고 사우디 증산하고 하면은 그 유가는 결국 내려가거든요. 130불, 140불 가다가도 결국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가장 큰 타격, 당연하죠. 경제적 타격을 이란하고 받기 중국하고 때문에. 가장 큰 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래 간다고 볼 수 없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임팩트는 크지 않은데 우리 주식 입장에서는 주가 그런 거 무시하고 내지는 신경 안 쓰고 올라가는 듯 했기 때문에 영향이 받는 거는 그거 자체는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지금 유예하기로 했던 날짜의 데드라인이 2주밖에 나왔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보면 미국하고 협상했다라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이거 우리 유예해줬는데 협상하겠다고 카드 가지고 온 나라가 없으면 굉장히 또 심사가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것도 극단으로 가고 있는 네. 거죠. 한번 밀어줬는데 또 밀어주겠지라는 그런 또 생각? 밀어줘도 명분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은 뭐 또 트럼프가 어떻게든 그렇지. 만들죠. 네. 처음에 그렇게 유예하겠다라고 할 네네. 때도 갑자기 전날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막 그 흉흉하게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그런 거 아니다 백악관에서 우리 그런 적 글쎄요. 없다더니 네. 며칠 있다가 바로 트럼프가 트윗을 했죠. 네. 근데 이제는 트럼프도 무작정 이 명분 없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타코라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 개인도 그렇고 타코하면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레피테이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이번에도 2주 내에 어떤 결정을 주겠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얼마나 생각을 했고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결단을 내리기를 마음 먹은 거예요. 그 명분을 준 듯 하면서 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관세도 이번에는 명분 없이 미뤄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가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잠시 잊혀졌던 관세 신화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FOMC도 나왔습니다만, 관세 효과가 영향이 어떨지 자기네들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 관세가 혹시 마무리되는지 안 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FOMC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한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반대로 관세가 지속될 것 같으면 수요 자체가 죽어갖고 디플레이션 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완전히 극반되는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다고 할 수 있으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가 자극을 안 한다 치면은 네. 결국은 안 한다 치면은 인플레 자극을 안 한다 치면 FOMC는 금리 인하를 7월은 몰라도 네. 9월 달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9월에는 네네. 그 인플레 자극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쵸. 인플레 자극을 하면은 업체들의 실적은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PER 멀티플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특히 미국 주식에서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성 있는 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성장성 있는 투자는 AI는 유효하다. 이렇게 성장성이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자극을 받으면 어느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과거에 또 공급망 이슈 있었을 때 그 얘기 가격 전가 얘기 많이 했었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주식 경험이 있다 이거야.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 그렇죠. 그런 주식이 결국은 AI 성장성이기 때문에 주가는 멈칫하고 조정받더라도 네. 인플레 영향이 있더라도 AI 주식을 살 것이고 인플레 영향이 전혀 없거나 애매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AI 주식보다 다른 주식 많이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막판에 오르면서 6,500 갈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 우려가 컨선이 확인이 되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5,500 정도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불이 나게 사람들이 결국은 인플레에 의한 그 영향을 중기적으로 영향을 떨칠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고 성장 드라이브된 AI 쪽으로 다시 살 겁니다.
그 결론은 PER 멀티플에서 20배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은 안 나타날 것 같고요. 한 5,500 정도가 최악이고 다시 어쩌든지 6,700으로 갈 수 있는 중간에 딱 갇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이슈도 명분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이 시츄에이션에서 영향을 잘 미친다면은 자기네 이슈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이슈도 의외로 풀릴 실마리가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역발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안 된다. 네. 그러면 관세를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한 번 또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1, 2주 내에 받고 가느냐, 1, 2주 내에 극적인 전환하느냐, 딱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AI는 워낙 클리어하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내려갈 때 살 수 있는 건 AI로 사람들이 더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란 중 얘기도 그렇고요. 관세계도 그렇고 지금 6월 말 7월 초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온갖 불확실성이 네네. 지금 온데에 모여가지고 시장을 너무 변수를 우리가 전해놨죠. 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나왔고 관세도 밀어놓는 바람에 7월달 되기 전에 그런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정해놨던 건데 이제 액션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나 아니면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AI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초지능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 AI 시장에 이러한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새로운 건 아닌데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네. 어떤 스타트업 스쿨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내년 됐을 때 AI 초지능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산 얘기가 중요하면 머스크는 뭘 갖고 있죠? XAI라는 걸 갖고 있죠. XAI라고 그 AI 인공지능 하는 회사. 얘네들이 그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 언어 모델이 구로크, GROK라고 구로크 버전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구로크 3.0까지 나왔거든요. 네. 3.5는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3.5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달 지났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마도 더 자신감 있게, 딴 데랑 대비했을 때 좀 차별화 느끼게끔 만들려고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3.5가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제대로 돼서 더 업그레이드 잘 돼서 네. 그리고 지금 그 XAI 머스크의 그 AI 스타트업 여기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펀딩을 또 한답니다. 이번에도 한 90억 불 정도. 네. 작년에도 한 120억 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GPU를 뭐 지금 한 20만 개 갖고 있는데 한 30만 개 이상은 바로 구매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도 이제는 AI의 경쟁에 확실히 머스크가 뛰어들었고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 시장에 대한 전망에도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AI 머스크가 하는 AI는 기존 AI랑 뭐가 다를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재들 끌어 모아서 갈아 넣고 똑똑한 사람. 근데 인재가 중요한데. 인재가 많사죠.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심 많으시면 이미 아신 올드 뉴스가 되는데 거기 시간 18일 날 한국 19일 날 유튜브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메타 있죠, 메타. 메타. 네. 메타가 AI에서 좀 이제는 그 걔네가 오픈 AI 오픈 AI래. 오픈 소스로 네,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리크루트 하려고 그랬더니 오픈 AI 쪽 사람이 거절했다고. 예, 거절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샘 올트만이 네, 그 자기 탓했죠. 동생인가? 잭 엘트만하고 하는 그 저기 팟캐스트 나와서 인터뷰한 거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아니, 그 직원이 그렇게 했겠죠. 나 지금 오퍼 왔는데 돈 좀 올려줘 오픈 AI. 근데 오픈 AI 지금 돈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안 갔어요. 그 안 1억 불. 1억 불을 준대 1억 불을. 네네. 옮기는 이적료로 1억 불을 이렇게 주겠다고. 얼마예요? 1,500억. 1,500억인데 안 갔다고요? 1,400억. 사이닝 보너스. 이거는 연봉단의 모두 아니고 아니 1,500억인데 왜 안 가? 그렇게 했다고 샘 엘트만이 얘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중요한 1억 불 이상 아마 그 이적료 받은 사람이 그 저기 누구지? 홀란드? 아니 홀란드가 아니고 누구야? 네. 은바페. 잘 몰라요. 모르구나. 네. 프랑스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예. 그 사람이 1억 불 이상 받고 메시가 한번 옮길 때 1억 불 이상 받았다 하더라고. 네. 지금 인재 정적이 그만큼 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먹을 것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각 빅테크들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 저기 뭐 하정 수석 이렇게 정부 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AI 난리 났죠. 네, 근데 미국도 뭐 정부의 속도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AI
GOV 해가지고 어떤 뭐 혁신적으로 자동화하고 인력 대체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AI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인플레가 있으면 여기로 몰릴 것이고 인플레가 없어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네. 사실은 어느 주가에 사느냐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에 아까 테슬라는 다 얘기했으니까 박 팀장님이 그 넘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 말고 또 하나는 나토 정상회담인데 나토 정상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안 간다 그래서 그러게요. 준비 안 했는데 사실 또 미국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다시 가는 건지 아직까지 기사에는 일단은 안 가는 걸로 계속 그게 먼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일본하고 호주하고 한국하고 같이 만나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만나자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오다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는 불참.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나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오라 네. 그런 얘기 같아요. 마이크로는 그 다음 날 나토 정상회담 끝나는 날 나오는데 네. 이게 5월까지 실적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분기 네. 실적인데 일단 앞자리가 90억짜리 이상 나오면 좋겠어요. 매출. 가이던스 상단 정도 이상 나오길 바랍니다. 네. 관전 포인트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젠 포인트는 이제 코멘트인데 우리나라하고 관계되는 건 뭐죠? 대한민국 관계되고 중요한 건 마이크론 주가 엄청 올랐어요. 바닥에서 90% 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4월 4일. 올해 4월 4일 대비해서 4월 4일. 91%나 급등했다고요? 그게 이제 그 관세 난리치고 피크일 때 그때 저점이 65불이 안 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금액 기준으로 해서 91% 더블. 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91불인데요. 네. 작년 역대 최고, 네. 작년 6월 1년 전의 최고가보다는 아직도 20% 이상 낮은 상태예요. 이걸 가려면은 실적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오고 매출. 훨씬 더. 그 다음에 HBM, 얘네들이 HBM이 삼성보다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네. 근데 물량이 좀 딸린다 이건데 여기에서 자신감 내지는 계획. 이게 중요하고 전반적인 시장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얘는 레거시가 많으니까 네. HBM 아닌 거 거기에 수요가 연속성이 있는가 관세 때문에 일부 땡긴 거지 7월부터 내려가는 거야 8월부터 요거에 대한 얘네들의 의견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혹시 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8월 달에 끝나는 실적 기준으로는 19배고요.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랐지만 뭐 숫자로 따지면 미국 평균 23배보다 네. 얘는 사이클 주식이니까 미국 평균이 25배면 그보다 낮게 잡히는 게 맞습니다만은 아까 그러면 과거 내려갔을 때는 한 10배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10배 정도 19배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내년도 올해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실적을 만약에 땡긴다면 그 무슨 얘기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럼 11배야. 그럼 싸죠. 네, 11배, 12배. 싸지네요. 얘가 싸다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50불 사이에서 밑인데 더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웬만큼은 관전 포인트가 잘 맞아야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새로운 뉴스도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90% 이상 올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죠. 예. 네. 근데 또 향후에 대한 정말 장밋빛 전망을 네네. 마이크론이 내놓는다면 네네. 이제 완전하게 더 퍼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 지금 그 말씀이 최고가 대비해서 아직 20%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근데 20%라는 숫자가 네, 안 저점 대비 90%라는 숫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 만약에 110% 오른다고 하는데 90%면 뭐까지 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온 상태에서 제가 오늘 며칠 목요일에 나오는데 네. 지금 사자고 얘기 못 하고 그렇죠. 이게 쏘는 뉴스가 나오거나 네. 뭐 매크로가 앉아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현실적으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주에 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